좁은 길 2. 문제의 가정 방문으로 평소보다 좀 늦게 귀가한 남편을 나는 일부러 대문 밖에 나가 기다렸다가 청년에 대하여 떠벌렸다. 손수를 쳐야지 큰 소리라도 나면 집안이 시끄러울 것이 두려워서였다. 내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남편은 마루에 누운 청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훑어보았다. 분명 그도 죽은 동생을 떠올리는 듯했다. 워낙 말수가 적은 남편은 식사 뒤에도 아무 소리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과학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을 만든다며 책 속에 묻혀버렸다. 땅거비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녹아든 뒤에야 청년은 부스스 일어났다. 죄송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불 켜진 안방을 향해 청년이 나직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두 딸의 숙제를 봐주고 있던 나는 벌떡 일어섰다. 남편이 소리 없이 서재의 미닫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청년의 얼굴에 서린 짙은 병색이 마음에 걸렸던지 남편이 이렇게 권했다. 못하면 며칠 쉬었다 가지 그래.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더 이상. 청년이 대문을 향해 걷는 걸 뒤에서 우리 네 식구가 지켜보았다. 그가 대문 꼬리를 잡는 순간 갑자기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우리 모두 이곳에는 놀란 외마디 소리가 퍼져나왔다. 대문 앞에 쓰러진 청년은 죽은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다가 간혹 손가락만 바르르 떨었다. 워낙 심장이 약한 나는 가슴이 후두둑 뛰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엉거주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서 청년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당신 어서 문간방에 불을 지피지 그래. 나는 허둥거리면서 성냥을 찾아 헤맸다. 시부모님이 농사를 짓던 시절에 소를 기르던 문간 한 모퉁이를 10년 전 손님방으로 개조하여 1년에 한두 번 오는 손님이 묵는 방이다. 대대로 물려온 뒷산의 2,000평 밭에 작년에 옥수수를 심었더니 옥수수 떼가 실이 나왔다. 손님이 올 적마다 문간방 아궁이에 군불을 지폈지만 아직도 헛간엔 옥수수 떼가 어른 기가 넘을 정도로 쌓여 있었다. 하나름 하나다 아궁이에 쑤셔놓고 불을 댕겼다. 투두둑툭 튀는 불똥을 바라보면서 괜스레 청년에게 물을 주며 친절을 베풀어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나 싶어 나는 마음이 무척 언짢았다. 남편은 유난히 배가 부른 청년을 끙끙거리면서 보다 방에 니는 동안 등 뒤에서 어정쩡한 몸짓으로 주춤거리던 나는 누비 이불과 작은 요를 꺼내왔다. 아궁이 밖으로 밀려나는 불길을 연신 안으로 밀어넣는 동안 남편은 시올이 떨어진 한성의원에 간다며 자전거를 몰고 나갔다. 이내 할아버지 의사를 모시고 왔다. 심한 영양실조이다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라며 의사는 머리를 흔든다. 배에 이미 복수가 찼고 얼굴빛으로 봐서 간경화증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거. 황다리까지 겹친 걸 봐서는 몇 달 넘기지 어렵겠다고 딱한 표정을 지었다. 방바닥이 따끈하고 한약을 먹은 탓인지 청년의 숨소리가 잔잔하고 편안해 보였다. 거실의 쾌정시계추가 이 밤에 더욱 크게 똑딱거렸다. 우리 부부는 입을 해벌리고 자는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길에서 죽은 시동생을 떠올리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새벽 4시 남편이 문간방으로 건너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잠든 청년의 동태를 살피기 위함일 것이다. 조금 있더니 대문을 여닫는 소리도 들린다. 새벽 기도회로 향하는 남편의 일거가 시작된 것이다.
괜한 골칫거리를 집에 들여놨다는 자책감에 희끄무레하게 동이 터오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나는 선잠을 뒤척거렸다. 사람이란 언제나 마음이 심란해지면 과거사를 떠올리는 법인가 보다. 시집와서 이내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선명하게 살아났다. 술과 도박 그리고 여자로 인해 시어머니의 속을 엄청나게 썩였던 분이다. 결국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을 거의 다 날리고 우라병으로 돌아가셨다. 연이어 시동생도 길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비명 횡사하는 사건이 터졌다. 시어머니는 이런 끔찍한 사건 앞에 낙담하여 쓰러져 버렸다. 그런 분을 일으킨 사건은 바로 이웃 마을에 사는 여전도사였다. 교회에 다니면 술과 여자를 멀리하고 도박도 하지 않는다는 말에 끌려간 셈이다. 남편도 어머니를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은 열성 신자가 되어서 새벽 기도에 빠지는 법이 없을 지경이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마당에 내려앉는 걸 보면서 습관적으로 복숭아골로 뚫린 길을 올려다보았다. 병풍처럼 둘린 산과 산 사이로 가래떡이 휘어지듯 유연하게 좁은 길이 빠져나간다. 시집와서 남편의 손을 잡고 봄에 딱 한 번 그 길을 넘어간 적이 있었다. 어느 산도 만만한 산은 없다지만 복숭아골 쪽으로 뚫린 길은 계곡이 가파르고 좁았으며 산기슭에 난 좁은 길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바위투성이었다. 성깔 사나운 높은 산들이 90도 각도로 켜켜로 서 있어서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득히 멀리 산 안쪽으로 가물가물 보이는 산기슭은 온통 분홍색이었다. 이른 봄이라 멀리 아득하게 건너편에 보이는 산기슭은 온통 복숭아꽃이 만발하여 연분홍 혼이불을 수십째 활짝 펼쳐놓은 것 같았다. 나는 그 마을을 내 나름대로 명명하여 문흥도원이라 했고 남편과 나는 그저 짧게 줄여 도원이라 불렀다. 이 마을 사람들은 복숭아골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지만 한때는 화전민들이 살았다고 한다. 앞마당에서 고개를 꺾어야 보이는 높이에 그 길이 있고 해가 거기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언제나 새벽 심호흡을 하면서 그쪽을 본다. 시집와서 10년을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산으로 뚫린 길에서는 상큼하고 달콤한 복숭아빛이나 설레움을 실은 산뜻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면서 쏘아 내려오고 그 반대쪽 도심지로 뚫린 큰 길에선 사람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독이 듬뿍 고인 미지근한 공기가 역겹게 풍겨온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양쪽의 공기 냄새를 가려낼 때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나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동쪽으로 돌리고 복숭아골로 뚫린 좁은 길을 마주하고 선다. 해를 마시는 마음으로 심호흡을 깊이 하고 그쪽에서 물려오는 새 공기를 듬뿍 마시면서 길게 복식 호흡을 몇 번 하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의 일과를 기도하고 복으로 간다. 뒷산 기슭에 수북하게 자란 취나물이 기름이 자르르 흐른다. 오래 연한 나무 잎 사이를 파고든 햇살을 받고 취나물은 참기름을 살짝 바른 듯 유난히 반들거린다. 한 소쿠리 게다 삶아 마늘을 듬뿍 다져넣고 들기름을 둘러 후라이팬에 살짝 볶으면 취나물 특유의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난다. 아침마다 남편의 상에는 산나물이 올라간다. 철철이 계절을 따라 종류별로 지천으로 나는 산나물을 게다 상 위에 올리는 걸 남편은 무척 좋아한다.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않고 산에 절로 나서 햇볕과 공기와 비를 먹고 자란 나물이니
논밭에서 나는 남새 비길 수 없는 깊은 맛이 있다. 아침상을 물리면서 남편이 간장약 한 박스를 슬그머니 내 앞에 밀어놓았다. 새벽 기도 뒤에 약국에 들려 사왔으니 이 약을 먹는 동안만이라도 청년을 돌보자며 내 눈치를 본다. 죽은 시동생 생각이 스치는 걸 그의 눈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다. 거죽은 무뚝뚝하고 찬바람이 돌지만 속 깊이 뜨거운 정이 있는 사람이다. 나란히 앉아 슬픈 연속곡을 봐도 우는 쪽은 내가 아니고 을의 남편인 걸 봐도 마음이 무척 여린 사람이다.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청년은 문고리를 잡고 벽에 몸을 의지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마당 구석에 있는 뒷간으로 가는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려서 시어머니가 쓰시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었다. 흐릿한 눈빛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다. 아침상을 물린 뒤 달달갈 한 알에 간장약 한 캡슐 영양제 한 알 차례차례 내미는 내 얼굴을 개게 풀린 눈으로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받아먹었다. 그 나이에 어쩐 술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실은 신문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죠. 기자요? 네. 001보 기자로 돌아다니다 보니 술자리가 많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꾸 마시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폐인이 되었네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요. 저런 부모 형제 있으면 곁에서 그걸 막아주었어야죠. 그냥 놔뒀단 말인가요? 제 전공이 미술이라 기자 생활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날뛰다가 이 모양이 됐죠. 전혀 통해하는 빛도 없이 남의 이야기를 하도 주워 섬긴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정신 차려 건강 회복하고 청년의 인생을 찾아야죠. 남들처럼 장가도 가고 직장도 갖고 고물거리는 아가들도 낳고 인상이란 참으로 살아볼 만한 것이랍니다. 꼭 제 누나들처럼 말하시는군요. 청년의 얼굴은 벼랑간 굳어지더니 입을 꽉 다물어 버린다. 그리곤 삼봉리 뒤로 흐르는 뭉게구름이라도 잡으려는 듯 눈길을 삼봉우리에 던지며 목을 한껏 뒤로 꺾는다. 파란 하늘의 뭉게구름이 수십 마리 산토끼들처럼 보글거린다. 삼봉리에 새 봉우리가 뚜렷하게 몸을 내보이자 뒤쪽 돈으로 뚫린 길은 그 끝이 확연하게 눈에 잡힌다. 점심 식사 뒤 한솥 데워진 물에 시처지근한 냄새가 나는 머리를 감은 청년은 저녁 식사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잤다. 이런 병에는 저렇게 잠을 자는 것이 좋으니 방해하지 말라는 남편의 말이 떠올라 조심스럽게 소리를 죽이고 집안일을 했다. 알코올 중독자는 불면에 시달려서 술을 많이 먹는다고 들었는데 저렇게 자는 걸 보면 한 고비를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안독감도 들었다. 시내와 보드레가 우물가에 앉아 손발을 씻으면서 소곤댄다. 언니, 마귀 본 적 있어? 어떻게 생겼어? 우리 집에 있는 아저씨가 마귀 얼굴이야.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두 딸의 대여가 우물가에서 가까운 문간방에 들릴까봐 뒤란에서 딴 노지 딸기를 먹으라고 아이들을 안차로 끌어들였다. 청년이 집에 온 지 어느덧 열흘이 지나고 실록은 짙은 색으로 서서히 옮겨갔다. 청년의 건강한 기적처럼 눈에 띄게 좋아졌다. 흰자에 고였던 핏빛도 가시고 거무튀튀한 얼굴색도 엷은 살빛이 드러날 정도로 변하고 있었다. 희슥이 웃는 인매의 귀여움도 실렸다. 병이 호전되는 걸 지켜보는 남편의 정성도 극진했다. 밤늦게까지 둘이 앉아 도란도란 대화도 하고 간간히 흔쾌하게 웃는 웃음소리가 마당까지 흘러나왔다.
마치 죽어 땅에 묻어버린 시동생이라도 환생한 듯 했다.